오늘 어떤 강의 그럼 예. 자, 그동안에 우리는 주로 이제 그 한 개인의 주로 이제 성격, 우리 성격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주로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단위를 좀 넓혀가지고 그 한 집단, 한 조직의 문화, 또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것이고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가 하는 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유가 있군요. 예. 생기는. 제가 그 이 부부들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개 경우에 이제 그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여성분들을 얘기해 보면 결혼하고 나니까 이 시집 문화가 친정 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르더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맨 처음에는 당황했고 그게 많이 섭섭하기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그 처가 문화가 많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문화라는 게 뭐고 우리가 그 문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하는 거를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대개 이제 그 문화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서 쓰는데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려면 되게 그게 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정의부터 좀 내리면 훨씬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의 정의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그 바탕을 한번 첫 번에 한번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문화는 한 집단의 비교적 공통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양식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예,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우신 모르겠는데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행이다. 그냥 예, 즐기시면 됩니다. 시험도 봤었나요? 아, 그럼요. 어려워. 자, 우선 요 한 집단의 여기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여러 사람이 모여야지 그 집단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는 성격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개인은 성격이 다른 거고 문화는 집단이 다른 거다.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단이 돼야 되는데 요 한 집단의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는 집단마다 서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화에는 A 집단과 B 집단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친정 문화와 시집 문화는 차이가 있다.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문화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요 공통적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이 여럿 있겠죠. 그죠? 근데 그 개인이 비교적 같은 모습으로 생활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1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 10명이 각각 다 행동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떤 것이 그 집단의 문화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이라는 거는 이 한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이 비교적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지속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행동 양식이 비교적 상당 기간 동안이 일관되게 유지가 돼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집안이 어제 행동한 거하고 오늘 행동하고 너무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집안의 문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황이 예를 들면 어느 집단이 집 안에 있을 때하고 집 밖에 있을 때도 그 구성원들이 거의 같은 행동을 할 때 이걸 우리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요거는 상황이 변하더라도 이거는 같은 행동 양식이 유지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생활 양식이라는 거는 살아가는 방식이죠. 네. 요걸 이제 우리가 문화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게 이제 비교적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무슨 뜻일까요? 비교적. 예, 비교. 비교한다는 얘기죠. 비교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이 조직원들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10명이면 10명이 조금씩은 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대충 비슷하다 그런 얘기지. 네. 10명이 아주 동일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차이가 나면 좀 변하죠. 네. 이게 문화는 항상 변하는 거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자주 빨리빨리 변하면 우리가 그걸 문화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 안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변하면 조금씩 변하는데, 그러나 그게 너무나 상황에 따라서 이 완전히 달라지면 우리는 그걸 문화라고 비를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비교적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문화는 고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 변화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한 개인의 그 성격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성격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논쟁점인데요. 네.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정답을 얘기하느냐 하면,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변하지도 않아. 이게 이렇게 둘이 뭉수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문화도 마찬가지죠. 문화도 안 변하는 점이 있고 변하는 점이 있고 굉장히 많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생기고 왜 그렇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행동,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같고 또 생활 양식도 비슷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양식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다른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만났을 때, 이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하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우리하고는 문화가 달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사실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79년에 여름에 그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로 유학을 갔어요. 제 아내랑 저랑 이제 둘이 유학을 갔는데, 대개 이제 그 유학을 가고 불안하고 이러면 갑자기 이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간 첫째 주일날 제 아내랑 같이 예배를 보려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겉으로 멀끔한데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 시카고라는 데가 뭐 우리가 듣기로는 알카포네 유명한 마피아 알카포네가 활약하던 데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도살장이 있었던 데고, 막 이런 좀 부정적인 깽 영화만 주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카고 간다 그럴 때 굉장히 마음에 불안했는데, 멀쩡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 가지고 다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도 문을 닫았어요. 와. 79년이요. 예, 79년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 아내랑 다시 이제 이 숙소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들이 손을 꼭 잡고 이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내 평생에 제일 신령하게 드린 예배야. 여기서 무사히 살아나가기만 해 주십시오. 이런 정말 그렇게 아주 신령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보다 먼저 유학 온 선배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그 시카고 대학 주변에 교회가 5개가 있는데 8월 달에 다 문을 닫는데요. 방학을 한대 교회가. 세상에. 네. 방학이요. 방학도 있어? 그리고 학교네. 그 시카고 대학교도 이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교 교회만 열어. 그리고 나머지 5개 일반 교회는 다 8월 달에 문을 닫아요. 휴가 가시는구나, 목사님들도. 그리고 목사님들이 5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시카고 대학교 교회 와가지고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리고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목사님 다 속으로 보고 얘기해야지. 계시는데. 속으로.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달이 딱 되니까 정말 교회가 다 열어요. 아.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 교회는 9월 달 한 달 문 닫아. 우리는 8월 달에 했다 이거지. 아. 진짜 신기하다. 이거 너무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연중 무휴죠 한국 교회는. 네. 네, 새벽 예배 네. 매일고. 연중 무휴라기보다는 거의 매일 매일. 예. 진짜. 그런데 거기는 방학을 한 달씩 논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야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 돼가지고 불란서에서 공부하고 온 제 후배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막 웃어요. 그래서 너 또 왜 웃냐? 그랬더니 자기가 있던 불란서 지방에는요 석 달로 오. 와, 그들의 예배 문화가. 겨우 한 달 갖고 왜 그러나. 뭐 한 달 가지고 뭘 놀래느냐 이게 자기가 있던 데를 석 달을 놓는데 이게요 똑같은 그 우리가 그 기독교를 믿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도 한국식의 신앙의 문화와 미국과 불란서가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의 전체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제가 있었던 네. 그 시카고 대학교 주변의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8월 달에 다 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7년 동안을 보니까 정말 매년 8월 달에는 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미리미리 한 2달 전서부터 광고를 하세요. 8월 달에 우리 교회 문 닫으니까 뭐 놀러 갈 때 있으면 재밌게 놀러 갔다 오시라고. 그리고 꼭 어디 못 가가지고 예배 보여야 될 분들은 시카고 대학교 교회를 가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시고. 그쪽 주민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우죠. 현상이네요. 만약에 그 여기에는 어느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8월 달에도 예배 봅니다. 교회는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상당히 혼란스럽지 네. 않아요. 한국으로 오셔야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소위 문화다. 그래서 저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서야 야 이게 문화라는 게 네. 이렇게 우리하고 참 많은 다르구나. 영향을 주는구나. 틀린 게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문화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최초로. 최초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문화는 이렇게 한 집단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한국, 미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집단을 얘기를 했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안에서도 시집, 친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집단. 쪼개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청소년 문화. 그러면 청소년들만이 나타내는 좀 독특한 행동 양식. 맞아,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생활 양식인데 왜 그러면 차이가 있을까? 왜 그런 문화가 미국 문화,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가 왜 그렇게 서로 차이가 있고 우리가 같은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제주도 문화하고 또 무태 문화하고가 또 많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렇게 생겼을까 하는 건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버린다면 한 집단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문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한국이라고 하는 요 한반도에서 살아가기 제일 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한국의 문화다. 네. 그러면 일본의 문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일본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는 제일 발달된 게 일본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이제 여행을 좀 하시는 분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국은 많이 다르다.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될까? 뭐 좀 이렇게 네.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당연해요. 네. 왜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문화하고 우리하고는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도 예를 들면 100년 전에 우리 문화하고 네. 지금 문화하고는 또 굉장히 많이 달라요. 같은 네, 한국이라고 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 나하고 너하고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제 다문화 시대잖아요. 네. 나하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지피지기 백선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다른 문화도 알아야 되지만 내 문화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문화는 마치 공기와 비슷해 가지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갈 때는 공기가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진공 상태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지 아우 내가 이런 문화에서 살아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 다른 문화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한국 문화가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냥 크게 한번 대별해 보면 우리가 이제 서구 문화, 그다음에 이제 동양 문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주로 한국을 얘기한다면 크게 서양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는 개인주의 문화라 이렇게 불러요. 맞아. 개인주의 문화. 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하면 나예요, 나. 네. 나. 자, 그래서 혹시 그 옛날에 영어를 맨 처음 배울 때 무슨 단어, 무슨 걸 좀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기억나. 이게 뭐예요? I'm a boy. 그렇죠. 네. 우선 I am Tom, I am Tom. you are You Mary. are. 뭐 이제 이런 거부터 맞아. 나오잖아요. 제인 아니야, 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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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제인도 있어요. 그렇지. 그 이제 영어 책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I'm John, 뭐 you are Mary, 뭐 이렇게 좀 이제 Jane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다음에가 나오는 게 이제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 다 생각나나요? 네. 예. 잊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주입식 과거이기 교육. 때문에 많이 했어요. 이제 그게. 그 잊어버렸을지 귀여워.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 I는 보통 명사인데 문장 안에 들어가도 항상 대문자다. 뭐 이런 맞아, 거잖아요. 맞아. 아, 기억나. 네, 이거 영어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I'm a boy. 뭘 이렇게 오야. 나오고 아, 그런 처가지도 담겨 있잖아. 내가 정말 Mary 소중하다. 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해서 동양 문화,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그러면 여기는 개인주의면 우리는 뭘까요? 집단주의? 체면주의. 체면주의.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예. 네. 여기가 개인주의면 여기는 반대. 빨리 반대 단어. 전체? 개인주의 아니고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할 때는 여기는 개인주의면 여기는 집단주의 이렇게 불러요. 네. 집단주의. 근데 사실은 집단주의는 별로 우리를 잘 드러내는 용어는 아니고요. 여기는 뭐냐면 관계 중심주의예요. 관계 중심. 관계 중심.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말을 제일 처음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오자마자 애들한테 국어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제일 첫 번째 들어오는 애들에게 가르쳐 주는 국어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나너 우리? 예. 우리 수진 씨가 역시 알아맞혔어요. 일학년 때 아이를 잘했어요. 키우다니. 나. 단어 우리. 너, 너 우리. 우리. 어머. 어떻게 자, 알았어? 지금 이거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우리 위가 없네요. 여기. 네. 잘 모르겠는데 저는 똑같이 너. 우리가 없잖아. 우리? 서양에는 위가 없어요. we are.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톰이야. 너는 메리야. 아, 관계가 나는 없어. 소년이야. 너는 소녀야. 아, 관계가 없어. 이게 나는 누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나, 너, 우리야. 나가 누구야? 나. 나는 나야.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이 너는 누구니? 이건 물어보면 굉장히 우리는 대답하기 어려워져요. 혼란스러워. 싸우자는 얘기죠. 그렇죠. 싸우자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진짜 거를 웃긴다. 물어본다는 건 싸우자는 얘기예요. 맞아. 나는 나지.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살질 않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나하고 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요인에 불과해. 네. 그래서 나, 너, 우리. 그러네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 어머니, 우리 우리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하고 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지 내가 누구냐
하는 거는 우리는 드러내면 안 돼요. 네. 이 한국에서는 이 조직에서 제일 왕따 1순위가 누구예요? 관계적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자꾸 아는 애들. 이 티 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갈 때 꼭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제발 중간만 가라. 튀지 말고.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한테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서 또 꼭 붙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난돌이 정마죠. 우리는 튀면 안 돼. 우리는 튀면 안 돼요. 가능하면 우리는 드러나지를 않아야 된다.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주어가 나죠, 나. 네. 그래서 예를 들면 CBS는 나의 방송국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나의 어머니야. 여기가 나의 학교야. 마이 스쿨.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뭐죠? 우리 학교. 우리 학교. 맞아. 여기는 우리 우리 집. 집이야. 오. 그리고 이분은 우리 어머니야. 맞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머, 다시 여기까지는 배워.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어머. 이 사람이 우리 부인이야. 엄마야. 우리 우리 와이프. 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는 다부다처제야. 그래도 전혀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네. 그 정도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한국 여기 관계 중심주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는 가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는 하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민으로 살아갈 우리 제2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다 이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너 이러한 것들은 이야기할 때 가능하면 이거를 빼야 돼요. 네. 우리 그 대화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가니? 집에 가. 밥 먹었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네. 너 어디 가니? 나 집에 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같이 쓰면 제가 좀 뭔가 좀 맞아. 거리감 느끼고 하나가 될 것 같은, 하나가 되지 어려운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게 바로 관계 중심 문화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나하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라 그래도 여기 나가 있고 여기 너가 있으면 여기는 서로 비슷한 데잖아요.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같이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너하고 나하고 다른 요 부분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가 너하고 다른 부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너하고 다른 부분이 나예요. 그렇지 않나요? 같이 공통적인 건 빼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나고 이 나라고 하는 거를 이걸 자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남하고 다른 나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 실현이야.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너하고가 다른 게 누구인가 하는 거를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아니라 우리가 맞아. 같은 요 부분이 맞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자꾸 따져 우리의 공통점을 네. 찾아내야 돼. 맞아. 조사. 맞아. 맞아. 고향이 어디 어디예요? 지역이냐. 뭐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어디 저는 학교 고향이 나왔어? 전라도에 그럼 우리 고향이 같으네. 그럼 벌써 이제 반은 적고 들어갔어. 네. 그 다음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뭐 어디에 나왔다면 이거 봐 한국이 좋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반말로. 그 다음에는 맞아. 몇 회야? 뭐 이러면 맞아. 저 몇 회야 그러면 동생이구만. 뭐 이렇게 금방.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이 우리를 찾아가요. 이게 서양 문화하고 한국 문화가 차이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너하고 다른 이 점을 자꾸 강조하면 요 놈은 뭔가가 이기적인 놈이야. 개인주의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주의적이다 그러는 거는 욕이야. 맞아. 네, 맞아요. 맞아. 얘는 뭔가 맞아. 조직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네, 네. 남하고 섞이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
왜? 아니 옆집 여자가 그- 본인도 그래서 외국 가고 싶다고. 자기는 또 이사 또 새로 왔구나. 또 새로 이번에 또 한국이 싫은 분이 오셨네. 자기는 너무 개인적이니까 그렇지. 자기는 독일이 잘 맞다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적응을 못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확장시키는 게 너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야. 맞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우리 한국의 작금에 많은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하고 그하고 가까운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자꾸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대통령과 그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대통령인 것처럼 느끼는 거야. 왜냐면 저 사람하고 대통령은 한 묶음이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대통령을 등에다 업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문화에서는 나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 오히려 그거를 자꾸 빼가지고 해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개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맞아. 개성이 드러나야 돼. 맞아. 그리고 그 개성이 들어가게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맞아. 네. 그리고 개성이 드러나게 열심히 잘 살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긍심, 프라이드를 느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부모들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너하고 나하고는 분리된 존재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네가 너대로 잘 사니까 내가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원래 이 전통적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네. 아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부모하고 자녀하고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자랑스럽다고 내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걸 얘기하면 마치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팔불출소리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가족 얘기를 하고 가족 칭찬을 하면 그건 팔불출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혼자 자기의 개성을 잘 드러나고 세상이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자긍심을 가지는 좋은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값이 물어야 돼. 혼자다 하고 느끼니까 세상이. 그게 뭘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혼자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값. 외로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개성이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해요. 불안해. 내가 혼자니까. 네. 그리고 내가 남하고 달라야 되니까. 네. 그리고 부모하고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울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 감정의 기저에는 불안함과 두려움, 우울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이게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나느냐 하면 창세기에 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는 벌거벗고 있는 게 부끄러웠고 너하고 나하고 분리됐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는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네. 숨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죠.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이 한국 사람들은 너하고 나하고가 우리가 하나야 돼.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되려면 너하고 만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내 특징이라든가 너의 특징은 가능하면 드러나지 말고 우리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다.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가 가까워서 우리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도 오늘 뭐 자기 이 표현을 쓰죠. 자기 뭐 먹을래? 뭐 이제 이럴 때. 근데 그때 자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하고 나하고가 하나가 돼서 우리라고 같아지니까 내가 뭘 먹고 싶은가를 널 보면 알아. 그래서 자기한테 물어봐. 너가 내 자기니까 자기 오늘 뭐 먹을래? 뭐 이렇게.
아무한테나 자기라고 안 그러죠. 네. 이건 굉장히 나하고 하나가 됐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기 오늘 뭐 먹을래 이 얘기는 내가 오늘 뭐 먹고 싶으니 뭘 이걸 남한테 자기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아 진짜 웃긴다. 이게 이만큼 서로 이제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잘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네. 이 사람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게 우리한테는 긍정적이에요. 네. 항상 한국 사람들은 혼자 있는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안정적이야. 맞아. 우리는 혼자 있어도 항상 우리니까, 네. 옆에 누가 같이 있으니까 안정적이에요. 맞아요. 그 대신 이러한 너하고 나하고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 문화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뭘까요? 내가 안정인 건 좋아. 너하고 나하고가 하나니까. 분리될까봐. 분리될까 봐 두렵죠. 네. 왜냐하면 그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심전심이고 이 일심동체해야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가 하나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네. 너하고 나하고는 나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 네. 이때 느끼는 이 배신감 대신 배반. 또는 이때 느끼는 이 부정적 감정,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주 그 부군에게 느끼는 그 감정, 소외감. 맞아. 내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가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오는 이 느낌,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에요. 네. 응?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느끼는 게, 예를 들면 뭐 삐진대거나 삐진. 이런 느낌들, 그리고 내가 속았다라는 느낌이라든가 굉장히 섭섭함, 맞아. 이런 걸 많이 느끼죠.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정 주부들이 이제 명절날 이제 하루 종일 전 부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남편 옆에 가가지고, 전 부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이럴 때 남편이 그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유세했더냐 이러면 느낌이 확, 이 인간이 나하고 하나가 아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섭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억울하고, 이런 느낌이 확 올라오는 건데. 살이 대화네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네. 많이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은데 어른들 눈치 봐서 못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었던 게 다 풀리면서, 괜찮아, 이거 매일 하는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 마음이 통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른 사람하고 분리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한국 사람들은 가능하면 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때 그래서 이 오는 이 많은 당연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가 나. 화병. 화. 이 안에는 섭섭함. 그 다음에 뭐 이 억울함. 억울하죠. 난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룰 수가 있니? 그래. 이런 것들. 나는 지금까지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모양이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내가 나답게 살아가서 프라이드를 느낀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우리 저기 그 수진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우리 음악을 보면 서양 음악에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 음악은 누가 작곡했는지, 바하 넘버 몇 맞아. 번, 네네. 모차르트 몇 번, 이거 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음악 작곡가 없잖아요. 작곡 미상, 작자 미상. 그렇죠. 작자 몰라. 개념이 없죠. 모르죠, 우리는. 다 구전이에요. 거의. 그렇죠. 부전 웬일이야. 나온다는 게 뭐냐면 누구류의 뭐,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연주하는 사람 위주지, 이 사람이 작곡가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한테 있어서는 우리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작곡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전돼서 내려오는 거고, 최근에 와서야 이 연주하는 사람의 이 연주풍에 따라서 누구누구류의 뭐 누구누구류의 산조, 이렇게 나가지. 맞아. 이 음악이 누구 작곡인지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 개인이 드러나는 거는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어디다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왜 우리가 한국 문화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많은 이 학문들이 서양에서 온 거예요. 네. 네. 서양에서 온 건데 그 서양이라는 게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를 깔고 이게 있는 문화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거기서 나온 거를 우리한테 이거를 갖고 들어와 가지고 한국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약간의 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문화니까. 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일단 한국의 문화가 어떤지 네.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 기가 막히다. 네. 그 제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교수님 맨 첫날 뵀을 때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엔 더 화가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거기는 이렇게 누르는 혼내와 다테마에 그런 게 문화가 있는데 왜 화가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한 70%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런 문화들.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일본 사람들보다도 화가 더 많은지는 다음 시간에 네. 왜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많은지가 네. 아유, 야, 참. 이 화병에 대해서. 야. 아유, 또 다음 주 어떻게 기다리나. 그러니까. 자, 심리학 콘서트 23번째 시간 오늘 문화란 주제로 접근해 봤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24번째 강의 역시 문화 2부로 이어지나요? 예, 그럼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혼자 하는 운동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같이 많이 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난 그러니까 막연히 그렇게 얘기해서.